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안 좋은 음식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아마 대부분이 설탕.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도 오고 살도 찌고 혈관도 상한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설탕보다 더 무서운 음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설탕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많이 놀라셨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아마 여러분 댁 식탁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것들이고 손주들 간식으로 챙겨주려고 일부러 사오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맛도 좋고 심지어는 영양 보충이 되겠지 하고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음식들이 60대 이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 음식들은 조용히 천천히 몸을 갉아먹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 혈관을 좁히고 혈압을 올리고 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심장병, 중풍, 치매 같은 무서운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이후 설탕보다 더 무서운 음식 5가지. 이 5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건강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걸 듣고 나면 아마 저녁 식탁부터 달라질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할까요? 첫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다들 좋아하시죠? 아침에 간단히 빵에 햄 끼워 먹으면 맛있고 손주들 김밥 싸줄 때 소시지 넣어주면 잘 먹으니까 자주 쓰시죠. 근데 여러분, 이 가공육은 그냥 고기가 아닙니다. 겉모습은 고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고기와 함께 각종 첨가물이 섞여 있는 음식이에요. 방부제, 색을 선명하게 만드는 발색제, 맛을 강하게 하는 나트륨. 이게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원래도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간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고 신장도 노화가 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 이런 화학 첨가물을 조금씩 먹으면 몸은 쌓이고 쌓여서 감당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햄이나 소시지를 먹고 나면 괜히 갈증이 심해지고 물을 계속 찾게 되는 경우요. 그게 바로 나트륨 때문이에요. 몸속에서 수분 균형을 깨뜨리니까 혈압이 오르고 심장은 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해서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가공육이 암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특히 대장암 위험을 크게 올린다는 건 이미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담배, 성면이랑 같은 등급으로 분류됐다는 거 아셨나요? 그만큼 위험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햄 대신 삶은 계란, 소시지 대신 두부조림, 베이컨 대신 고등어나 꽁치. 이렇게만 바꿔도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아니, 그럼 소시지는 손주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땐 적어도 자주가 아니라 가끔, 그리고 먹더라도 작은 양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가공육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지만 6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음식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름은 조금 낯설죠? 근데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음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과자, 케이크, 도넛, 크림빵 같은 제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이라는 기름으로 만드는데 겉보기엔 고소하고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큰일을 일으켜요. 쉽게 말하면 혈관 속에 딱딱한 기름때가 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도관에 기름때가 쌓이면 물이 잘 안 내려가듯 우리 혈관도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유는 그냥 살만 찌는 게 아닙니다. 심장병, 중풍, 치매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트랜스 지방은 그 과정을 훨씬 빠르게 앞당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밥은 안 먹어도 빵은 꼭 먹어야겠다. 밥 대신 케이크 한 조각이면 괜찮다. 이게 바로 위험한 습관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빵을 먹더라도 흰빵 대신 통밀빵, 케이크 대신 고구마나 단호박, 과자 대신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이렇게만 바꿔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간식은 단순히 입이 심심해서 먹는 거지 꼭 먹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바꿔보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 음식은 바로 짠 음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짠 걸 참 좋아하죠. 밥상에 김치 없으면 서운하고 젓갈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가고 국물 요리는 꼭 있어야 하고 라면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이 짠 음식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트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이게 적당하면 몸에 필요하지만 너무 많으면 혈압을 무섭게 올립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라면 먹고 잤더니 아침에 얼굴이 붓거나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느낌. 밤에 찌개 국물을 많이 먹고 나면 다음날 몸이 무겁고 갈증이 심해지는 경우. 그게 바로 나트륨이 몸속에서 물을 끌어당겨서 그렇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어요.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바로 뇌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혈관을 갉아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김치는 물에 한번 헹궈 드세요. 라면은 스프를 반만 넣으세요. 찌개를 끓일 때도 소금이나 된장을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나 버섯으로 맛을 내보세요. 국물은 다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싱겁게 느껴져서 입맛이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세 주만 지나면 달라집니다. 입맛이 바뀌면서 예전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져요. 그리고 몸은 훨씬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라면 드실 때 스프를 다 넣으시나요? 반만 넣으시나요? 혹시 난 그냥 다 넣어야 맛있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습관이 혈관 건강을 5년, 10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바로 흰 밀가루 음식입니다. 국수, 흰빵, 과자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주 빠르게 당으로 변해버린다는 게 문제예요. 밥은 천천히 소화돼서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데 흰 밀가루는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잔뜩 내보냅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당뇨병이 오고 체중이 늘고 뱃살이 나오고 혈관도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국수 한 그릇 든든하게 먹고 나서 12시간 지나면 금방 또 배가 고파지는 경우. 그게 바로 혈당이 급하게 올랐다가 금방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결국 또 뭔가를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살은 살대로 찌고 몸은 점점 피곤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땐 괜찮던 게 이제는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조금만 과식해도 당 수치가 확 올라가고 피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흰빵 대신 통밀빵, 흰 국수 대신 메밀국수. 쌀밥도 흰쌀만 드시지 말고 현미나 귀리, 보리를 섞어보세요. 처음엔 조금 까슬까슬해서 먹기 힘들지만 일주일만 드셔도 적응됩니다. 그리고 흰 밀가루로 만든 과자 대신에 고구마, 단호박 같은 자연식 간식을 드셔보세요. 몸에 훨씬 좋고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여러분, 혹시 밥은 줄이고 국수를 대신 드시는 분 계신가요? 밥 대신 국수 먹으면 살도 덜 찌고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그게 더 위험합니다. 국수가 오히려 혈당을 더 빨리 올려버리니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바로 튀김입니다. 치킨, 돈가스, 전 생각만 해도 맛있죠. 근데 기름에 튀기는 순간 음식이 독으로 변합니다. 뜨거운 기름 속에서 음식이 튀겨지면서 발암물질이 생기고 기름이 산화되면서 혈관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튀김은 대부분 겉은 바삭하지만 속은 기름이 잔뜩 스며들어 있잖아요. 그 기름이 그대로 우리 몸속에 들어갑니다. 특히 명절 때 전 부치실 때 하루 종일 기름 냄새 맡고 전을 드시죠? 그게 사실은 혈관 건강에는 치명적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큰 병으로 이어집니다. 아니, 그러면 치킨도 못 먹고 돈가스도 못 먹고 전도 못 먹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튀김이 맛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아예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대신 방법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치킨은 튀기지 말고 오븐에 구워보세요. 돈가스도 에어프라이어에 하면 기름은 확 줄고 맛은 비슷합니다. 전 부칠 때는 기름을 절반만 쓰세요. 생각보다 맛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몸에는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지만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속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관도 건강을 되찾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음식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가공육, 트랜스지방, 짠 음식, 흰밀가루, 튀김.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자주 무심코 먹고 있던 음식들이죠? 여러분, 이 음식들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줄이자는 겁니다. 매일 먹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스프를 반만 넣고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고 튀김은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로 바꾸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바로 여러분 건강을 5년, 10년 더 지켜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음식이 곧 약이고 음식이 곧 독이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음식 중에 어떤 걸 제일 자주 드시나요? 아마 햄, 라면, 빵, 치킨 떠오르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음식을 오늘부터 얼마나 줄일 수 있으실까요? 완전히 끊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아주 조금만 줄여보세요. 여러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부기가 빠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면 속이 가볍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튀김을 줄이면 혈관이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동안 건강식을 하다가 다시 예전처럼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었더니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가 무겁고 피곤이 몰려오는 경우요. 그게 바로 몸이 건강해졌다는 증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설탕보다 더 무서운 음식 5가지. 가공육, 트랜스지방, 짠 음식, 흰밀가루, 튀김. 이 5가지만 줄여도 여러분의 혈관은 10년은 더 젊어지고 기억력은 더 오래 지켜지고 수명은 확실히 늘어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을 줄이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서로 나누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을 청소하는 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